페이지 100쪽입니다. 이번 챕터는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특집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의미상 주어를 살펴볼 텐데, 이제 이전에 앞서서 그러면 의미상 주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주어가 붙는 문법 개념, 예를 들어서 비인칭 주어,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의미상 주어까지 주어가 붙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의미상 주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미상 주어가 어디에서 쓰여지는 개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준동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준동사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이 준동사구라는 것은 동사, 원래 동사라는 것은 무엇 하다라고 끝나고 어떠한 주어, 주체가 하는 동작 혹은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품사를 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의 변형을 일으켜서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적인 역할을 하게끔 바뀐 형태를 준동사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게끔 바꾸는 것이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 분사는 ing나 pp를 붙여서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바꾸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동사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더 이상 동사 역할은 하지 않는 형태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원래 동사는 어떠한 주체 혹은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뀌어서 공부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에도 누가 공부를 하는지를 밝혀주고 싶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쓰여지는 개념이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준동사구가 되어서 더 이상 동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원래 동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 동작을 누가 하는 것인지를 밝혀주고 싶을 때 추가적으로 쓰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각각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그리고 분사의 의미상 주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준동사는 모두 동사에서 온 것이므로 동사적인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나 그리고 시제나 태에까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보면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그 투부정사의 동작을 행하는 대상이 문장이 이미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일 때에는 별도로 표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It is difficult to master English. 이런 문장이 있다면 여기에서의 투부정사구는 to master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인데 만약에 모두에게 다 그런 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일이라면 굳이 누가 마스터하는 건지는 밝혀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부분 다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유난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투부정사 앞에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려워. 적어도 나는 그래. 라고 앞에 의미상 주어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기본적으로는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 그런데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of 플러스 목적격.
개 형태로 투부정사 앞에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s suit, 이 suit는 is so expensive, 너무 비싸서 that I cannot buy it, 나는 그것을 살 수가 없어. 만약에 이 뒷부분을 투부정사로 나타낸다면 this suit is too expensive 하고 뒷부분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만약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없다면 일반적인 걸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비싸게 느낀다 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좀 가난해. 그래서 나는 사기가 너무 비싸 라고 한다면 누가 사는 것인지를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기에는 너무 비싸 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1번 예문도 한번 보면 그녀는 식물을 키우는 것을 원한다. 일단 여기부터는 의미상주어가 일단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문장의 주어가 she입니다. she want 하고 식물을 키우는 것인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문장의 주어가 원하는데 본인이 키우는 것도 원하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의미상주어를 쓰지 않고 to grow만 써도 키우는데 그녀가 키우길 원하는구나 라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그녀는 원하는데 내가 식물을 키우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want의 목적어가 이번에는 me입니다. 내가. 그런데 내가 키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me to grow some plants. 이 경우에도 for me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3번을 보면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 it is not easy 한 다음에 요 it은 가주어이고 진주어 부분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to break a bad habit 이 형태로 쓸 수 있죠. 여기에서는 불특정한 모든 사람들은 다 쉽지 않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for people, for everyone 같은 표현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꼭 밝혀줘야 될 때만 밝혀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 4번 문장을 보면 It is necessary, 필요한데 He should have enough sleep, 그가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대절을 투부정사 형태로 바꾼다면 왜냐하면 대절도 명사절 역할을 하고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이 가능한데 만약에 바꿔본다면 It is necessary 하고 이번에는 이제 to have enough sleep 동사 부분부터 투부정사로 바꿔줬는데 이 he를 생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he를 생략하면 앞에서도 그라는 게 언급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헷갈릴 수 있겠죠.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서 for him to have enough sleep 이 형태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의미상조의 기본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용사가 방금 전에도 봤듯이 이렇게 형용사하고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of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질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대표적인 형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형용사들 외에 다른 어려운 형용사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형용사들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형용사들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의미상주어까지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에는 of를 쓴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It was careless, 부주의했다. 그런데 부주의하다는 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했는데 그 다음에 투부정사구가 나와요.
to lose her ticket. 그녀의 티켓을 잃어버리다니 부주의했구나. 이런 경우에는 누가 잃어버렸는지, 이 동작을 누가 했는지를 밝히고 싶을 때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의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넘어가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이 동명사구 앞에 누가 그 동작을 하는지 밝히고 싶을 때 의미상 주어를 쓴다 라는 개념인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명사 그 동작을 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또는 일반인을 나타낼 때에는 굳이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밝혀야 될 때에는 이 형태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동명사 앞에 써주는데 이번에는 for이나 of가 없어요. for이나 of 없이 그냥 소유격 혹은 그냥 목적격 형태로 대상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면 나는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인데 여기 예문에서 보면 나는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 여행을 누가 갈까요? 주어인 내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주어를 밝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 like going on trips. 그리고 이번에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고 thank you는 뒤에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for 플러스 동명사 형태를 쓰는데 thank you for 하고 초대해 주셔서 이니까 inviting의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의미상주어가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당신에게 감사한데 당신에게 감사한 이유가 당신이 우리를 초대해줘서이겠죠. 이제 그러면 굳이 your 혹은 you라고 쓰지 않아도 이 사람이 초대해줬구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3번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는 게 곧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주어를 생각할 필요 없이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면 4번에서는 he insisted that 그는 주장을 하는데 I should take a ballet class 발레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동명사구로 바꾼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절은 명사절이고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절을 명사절로 바꿀 수 있는데 he insists 하고 동명사를 쓸 때에는 전치사 on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니까 그가 주장하는데 주장은 그가 하는데 수업은 내가 듣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미상주어를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명사구 바로 앞에 소유격 my taking 혹은 목적격 me taking의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문도 보면 He complained that his steak was rare. 이런 경우에 he complained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대절을 동명사구로 바꿀 수 있는데 he complained 이번에도 전치사 of를 써주고 그 다음에 동명사구를 써줘야 되는데 rare는 스테이크 굽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가 불평했는데 무엇이 레어한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동명사구 앞에 being 앞에 의미상주어인 his steak를 써줘야 됩니다.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목적격이라 하면 그 명사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his steak라고 명사를 바로 쓰면 됩니다. 오른쪽 부분 한번 살펴보면 대절을 동명사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동명사 앞에 있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바로 의미상 주어죠. 필요한 경우에 써주는 의미상 주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방금 전 예문에서도 확인했듯이 대절 형태를 동명사구로 바꿀 때 이렇게 전치사를 추가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nsist 다음에는 바로 대시 오면 되는데
동명사구가 올 때에는 insist on ing, complain of ing, decide on ing 이렇게 동명사구가 올 때 전치사를 추가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주의해서 문제를 풀 때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어서 102페이지에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시제 그리고 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준동사 혹은 준동사구라고 하면 여기에는 투부정사와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 준동사구는 기본적으로 원래 동사였던 단어가 이제 더 이상 문장에서 동사로서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앞서서 봤듯이 그 중에 하나가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밝혀주는 주어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시제와 태입니다. 동사는 문장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또 하나가 시제, 때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 그리고 분사로 바뀔 때에도 간혹 이 때와 태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투부정사부터 살펴보면 시제 관련해서 문장을 먼저 보면 It seems that he is sick 에서 이 대절을 만약에 투부정사로 바꾼다면 he seems 여기에서는 주어가 앞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가 뒤에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주절에 있는 시제와 그리고 투부정사로 바꿀 부분의 동사가 시제가 같다면 굳이 다른 거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투부정사의 형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he seems to be sick.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it seems that he was sick인데 이 비동사 부분이 투부정사로 바뀌는데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와 그리고 투부정사로 바뀔 부분의 시제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투부정사의 기본 형태인 to be sick을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사 그 자체로 쓰였을 때에는 가지고 있던 시제였는데 투부정사로 바뀔 때에는 그 시제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뒤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3번 문장에서는 it seems that 하고 주절의 시제는 현재인데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He was 혹은 he has been sick.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로 바꿔주는데 이런 경우에 무턱대고 to be로 바꿔준다면 의미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생각해보면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아파 보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아픈 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나았는데 일주일 전에 엄청 아파서 지금도 약간 수척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라면 무턱대고 to be를 쓰면 지금 아파 보인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부분의 시제가 이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야 라는 걸 표현해줘야 되는데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부분에서 나 과거야 라는 걸 표현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 원형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시제는 have pp 시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절보다 더 과거야 라는 걸 반드시 표현해주고 싶을 때에는 have pp 형태를 써서 to have been sick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데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절보다, 주절의 시제보다 그냥 과거라고 쓰는 게 아니라 주절에 있는 시제보다 그러니까 시제가 있는 이 부분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더 앞서거나 완료일 때에는 have pp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의문도 보면 It seemed that
그가 그렇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그것보다 더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때보다 더 과거에, 대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본 시제보다 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완료형의 to 부정사를 써서 to have been sick 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5번 예문도 한번 보면 I hope 하고 I will be given a reward 인데 여기에서 대절을 to 부정사로 바꾼다면 I hope 하고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는 굳이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for me는 굳이 안 써줘도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뒤에 to 부정사 형태를 써줘야 되는데 동사 부분이 보니까 이제 수동의 형태예요. 그러면 그대로 to be given 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6번 예문도 한번 살펴보면 It appears that the address was changed. 여기에서는 이제 the address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갔고 이제 to 부정사 형태로 동사 부분을 바꿔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시제를 봐야 됩니다. 시제를 보니까 앞에 주절은 현재인데 뒤에 종속절에 to 부정사로 바뀔 부분은 과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료 시제를 써야겠죠. 그래서 시제적으로는 have pp 형태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bpp 형태로까지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완료형 시제이면서 수동태이기까지 하다면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to have 하고 been pp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to have been changed의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동사 부분은 특히 그리고 준동사 부분까지도 시제와 태는 항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시제 뭐 써야 되지? 그리고 태 뭐 써야 되지? 두 개를 항상 나눠서 생각해서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동명사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예문에서 보면 She is proud that she is helpful. 여기에서 대절을 ing 형태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시제가 같을 때에는 ing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she is proud of being helpful 이라고 써주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she was proud that 과거인데 뒤에도 과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she was proud of being helpful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면 He is ashamed that he hasn't known the answer. 이 경우에는 보니까 앞의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대절은 하나 더 과거인 과거 시제 혹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ng를 써줘야 되는데 과거라는 것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having pp의 형태를 써서 having known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형까지 반영을 해줘야겠죠. 부정형일 때에는 to 부정사든 동명사든 무조건 ing나 to 부정사 바로 앞에 not만 써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not having known the answer 이라고 써주면 되고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he was ashamed 대신에 뒷부분은 그냥 과거가 아니라 더 과거인 과거 완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having pp 형태를 써줘서 having known 인데 부정형을 반영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not having known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부분 한번 살펴보면 동명사일 때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동명사 그 자체가 진행 중인 일이거나 지나간 일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remember,
forget, regret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ing가 오면 그 자체로 지난 일을 기억하다, 지난 일을 잊다,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동사와 관련해서는 뒤에 부분이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일지라도 그 경우에는 having pp가 아닌 그냥 ing를 써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 remember that. 나는 기억하는데 내가 그를 한번 봤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시제를 보면 앞에 부분은 현재 시제이고 ing로 바뀌게 될 대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remember는 그 자체로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ing를 써도 seeing him once 라고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수동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데 he complained, 그가 불평을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불평했냐면 he was misunderstood, 그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시제를 한번 보니까 시제는 앞에도 과거, 뒤에도 똑같이 과거이기 때문에 굳이 완료형을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수동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ing의 BPP를 반영해서 he complained of 하고 being misunderstood 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7번을 한번 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he complained, 그가 불평을 했는데 that he had been misunderstood,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일단 시제를 보니까 시제가 과거인데 더 과거인 had pp입니다. 그러면 일단 having pp 형태를 써줘야 되고 여기에 또 수동태이기 때문에 bpp까지 결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앞에는 일단 having been을 써주고 그 다음에 pp 부분에 본동사인 misunderstand의 pp형으로 misunderstood 의 형태를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랑 똑같이 시제와 태를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서 앞서서는 투부정사와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시제, 태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분사, 마지막으로 분사의 의미상주어, 시제, 그리고 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의미상주어를 반드시 밝혀줘야만 됐는데 분사는 조금 다릅니다. 분사는 애초에 역할이 형용사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사가 꾸며주는 그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was a surprising development 라고 하면 surprising이라는 분사가 development를 꾸며주는데 이 development가 이 surprising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발전이 다른 대상을 놀라게 하고 있기 때문에 ing 형태를 쓰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바꿔서 설명한다면 There was a development.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전이냐면 That was surprising.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인데 그 발전은 놀라웠습니다. 와 같은 형태로도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He managed to 하면 가까스로 무엇을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스로 열었는데 the locked gate,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locked가 gate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잠기다 라는 동사의 의미상 주어는 gate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바꿔서 쓴 문장을 살펴보면 he managed to open the gate, 문을 가까스로 열었는데 어떤 문이냐면 그 문은 locked, 잠겨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면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 우리 정말 많이 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두 번째, 주어를 생략해야 되는데 단 앞에 있는 부사절의 주어와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지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 부탁되고 생략하면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 문장은 서로 주어가 다릅니다. My sister와 I는 다르죠. 그러면 두 번째 생략해야 되는데 일단 보류입니다. 보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사에 ing를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ing 붙인 대상이 being이면 이 ing까지도 생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바꿔보면 일단 as 생략됐고 그 다음에 being sick이 돼야 되는데 being sick이 돼야 되는데 주어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어는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my sister being sick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분사 앞에 주어를 남겨둬야 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분사 부분의 의미상 주어다, 의미적인 주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with 명사 분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정말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with 명사 분사 전치사 구에서는 반드시 이 명사를 기준으로 이 명사가 하면 ing, 이 명사가 되어지는 거면 pp를 써야 된다라고 배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의미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she was walking on the grass 한 다음에 무엇 하면서인데 이 뒷부분에 대한 의미를 추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녀의 강아지가 그녀를 뒤따르면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with 다음에 명사 her dog죠. 그 다음에 분사가 돼야 되는데 분사는 ing를 쓸지 pp를 쓸지를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녀의 강아지가 직접 따라가고 있습니다. follow하면 따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따라지는 게 아니라 따르고 있죠, 직접. 그렇기 때문에 ing를 써서 following her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5번을 보면 I stayed asleep.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TV도 켜져 있었습니다. 인데 이 뒷부분을 with 명사 분사로 바꿔서 한 문장으로 합쳐서 써주고 싶은데 with 한 다음에 일단 명사는 my TV죠. my TV 하고 이 경우에는 TV를 기준으로 보니까 TV는 켜는 대상이 아니라 켜지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ing가 아니라 pp 형태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turned on으로 써줘야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항상 ing인지 pp인지를 판단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분서구문에서 나오는 시제 그리고 태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을 보고 똑같이 분서구문으로 한번 바꿔보자면 After we had dinner, 저녁을 먹은 후에 우리는 we spent some time watching TV. TV를 보는데 시간을 좀 썼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접속사 생략. 주어 앞뒤가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 생략 가능.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던 시제를 분사나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써준다는 것은 있던 시제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시제를 잘 봐야 되는데 뒤에는 과거인데 남게 된 시제는 과거인데 앞에 나오는 시제는 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생략하면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인가? 밥을 먹으면서 TV를 봤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형태는 ing이지만 더 과거야 라는 걸 나타내 줄 때에는 동명사랑 마찬가지로 having pp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저녁을 먹다가 have dinner인데 have dinner에 having pp 형태를 결합시켜줘서 having
having had dinner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나오는데 When I was spoken to in English, I felt surprised.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면 일단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도 생략 가능.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사 부분에 ing를 붙여야 되는데 일단 시제는 같기 때문에 앞에도 뒤에도 과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동사에 ing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being spoken to in English, I felt surprised의 형태가 되는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ing 붙인 형태가 만약에 비동사가 있어서 being이라면 being까지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spoken to in English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종속절의 동사가 수동태이면 이제 being PP의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being까지도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문장을 보면 As it has been fixed the day before 그것이 더 전에 고쳐졌기 때문에 the bike worked well. 이제는 자전거가 작동을 잘 한다 라는 문장인데 똑같이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보면 일단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가 같기 때문에 주어도 생략.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 ing를 붙여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뒤에는 과거 시제인데 주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인데 종속절은 had pp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제 차이가 나면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pp 형태를 써줘야 된다고 배웠었죠. 거기에다가 태까지 보니까 수동태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BPP가 또 결합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료형이면서 수동태까지 써야 될 때에는 having been PP의 형태를 써서 having been fixed 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이제 동사였던 것을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바꿀 때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특별하게 밝혀줘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부분을 써줄 때 항상 이렇게 시제 그리고 태까지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려하면서 서술형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